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좀 잘 지나가고는 있는데 불안해요. 그리고 말씀드리죠. 이란의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이 너무 그저 좀 못 믿겠어요. 어찌 보면 어떤 노벨 평화상을 그토록 원하는 트럼프의 의지인지, 그리고 미국의 어떤 언론, 그죠? 언론, 머독재단부터 해서 언론 상당수는 또 유대인들이 관리를 하고, 그래 봤을 때 뭔가 조금, 그죠? 이란이 수긍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작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의사 표현, 뭐 이런 걸 어디에도 들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느낌. 그죠? 뭐 이란이 그렇게 하더라. 이란이 그래 했어. 이런 전달해 주는 느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왠지 못 믿겠어. 그래서 항상 불안하다. 불안하면 어떻게 한댔죠? 중립. 그죠? 불안하면 중립.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쟁이가 왜 망하느냐? 대부분은요. 무조건 돈만 생기면 주식을 사야 직성이 풀리는 그 잘못된 습관. 그 습관 못 고치면요. 주식해서 무조건 망해요. 그죠? 주식파는요. 지뢰밟기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 어찌어찌 잘 피하다 한 번 잘못 밟으면 꽝 터지고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댔어요? 항상 현금을 들고 있으라. 그죠? 아무리 폭등장이 와도 현금 20, 30% 남겨둬라 했죠. 그게 살 길이라고. 무조건 돈만 생기면 풀베팅. 그 사람 제명에 살지도 못해요. 자고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죠? 차트라는 것도 또 그죠? 또 차트 얘기죠. 근데 왜 항상 말씀드리죠. 어떤 질문을 할 때 생각, 그죠? 생각이나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이런 방향으로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좋아요. 토론이죠. 그런데요. 좋은 차트, 이 차트가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그건 정말 잘못됐어요. 앞전에 그죠? 하도 그 좋은 차트 막 이야기해서 그때 흥구석유, 뭐 GSE 뭐 이런 그죠? 그 중동 전쟁 테마 종목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이 원리가 왜 이렇다, 실제 얘 실상은 이렇다, 그죠?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가 상한가가 뭐 300억이 올라요. 근데 이 회사는 태생이 1년 아무리 장사 잘해봐야 10억 흑자 나든지 10억 적자 나든지 그 안에서 노는 회사인데, 그죠? 상한가 가면 300억 올라가는 거예요. 시총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말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건 허상이라고. 돈 나고 돈 묵지 하는 거라고. 근데 이후에 움직임을 잘 봐라 그랬어요. 아예 종목을 찍어줬죠. 공고 차원에서 봐라고. 사고팔 가지 말고. 내 눈에 좋아 보이면 진짜 좋은지, 내 눈에 좋으면 그게 얼마나 허상인지 한번 지켜봐라 그랬잖아요. 어때요? 상가 같다, 한가 같다, 상가 같다, 한가 같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요동을 치는 거. 그게 무슨, 그건 그냥 도박이에요, 도박. 개인들은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대부분 생각을 해요. 근데 실상은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투자하면 투자예요. 모르고 투자하면 도박이에요. 야, 아파트 하나 살래? 뭔데? 진짜 싸게 났다. 뭐지? 그거는 알 필요 없고, 원래 한 10억 했는데 지금 5억에 나왔어. 몇 평인데 그건 알 필요 없고, 브랜드는 그것도 알 필요 없고, 그냥 아파트. 요즘 핫해. 어느 동네인데 그것도 알 필요 없고. 그죠? 근데 이런 아파트 사겠어요? 근데 주식은 산다 그랬죠. 대부분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한국석유가 뭐 하는지, 어디에서 뭘 파는지, 중앙에너지에서 어디서 뭘 파는지, 나발이 어딘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비중이 크다고. 그죠? 그게 투기예요, 투기. 최근에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개인들은 습관이 됐죠. 절대 자기가 아는 대형주는 안 산다고. 듣도 보도 못한 이싼 것만 죽으라고 사요. 얘가 세계 최초로 신약 개발하면 그 말이나 내가 미국의 슈퍼복권 1등 걸리면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모르면요. 어떤 앞전에 이제 정치 테마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얘를 정치 테마 목적으로 산 게 아니야. 다른 목적으로 샀어. 근데 어쩌고 하다 보니까 한동훈 테마를 여기가 막 급등을 해. 그러면 돼요. 팔아라 그랬죠. 왜? 어쨌거나 올랐으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산 거 아니지만 시장에 엮어버리면 시세가 나면 파는 거예요. 배당주. 요거 고배당주야. 샀어요. 살 때 뭐랬어요? 고배당주지만 지겹다. 시장에서 개인들은 싫어한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그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하면 테마가 될 것 같다. 사자. 근데 샀어요. 근데 재수가 좋아서 쭉 올라. 그럼 어떻게 돼요? 팔아야 되겠죠. 근데 분할 매도 하나도 안 팔았어. 왜 안 팔았어요? 연말에 배당 받는다고 들고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우선주. 최초의 매수를 할 때 계획은, 그죠? 그때는 뭐 한 3월달, 4월달, 이럴 때부터 샀으니까. 최초의 계획은, 그죠? 연말 배당, 그냥 배당주라 생각하고 가자. 그때는 쌌으니까. 지금 대충 배당 받으면 1년에 한 8% 정도 배당 수익이 나온다. 이 정도면 괜찮다. 노후 대비해서 샀다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자. 그런데 지금 꾸역꾸역 올랐어요. 그래서 16만 원을 넘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한 20몇% 수익이야. 근데 배당률은 뭘 했습니까? 가격이 오를수록 배당률은 떨어진다 했죠. 13만 원에 샀을 때는 배당률이 8%였는데 지금 16만 원이면 20%가 올랐어. 가격이 오른 만큼 배당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얘는 6월 30일,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우선주 말고 다른 주식도 있어요. 그 앞전에 효성 ITX는 분기 배당 쭉 주는데 그건 다 팔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게 6월달 분기 배당을 준다 하면 기준일은 6월 30일이 돼요. 그러면 6월 30일 기준이니까 3일 결제니까 27일이 되죠. 6월 27일. 그럼 어때요? 6월 27일 날 당일날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요.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세가 엄청날 것 같아요. 2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배당도 받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죠. 올랐기 때문에 그죠? 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배당 받아가지고 재수 없으면 배당 소득세 왕창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한번 잘라주는 게 나아. 팔았다가 다시 사. 배당 안 받고. 이래서 보통 이런 주식은 한 27일 정도 되면 난타전 펼쳐.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오는 돈과 배당 받기 싫어. 배당 소득세 때문에 왕창 팔고 한 며칠 있다 다시 사지 뭐. 이런 세력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왕창 떨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그런데 27일 날 꼭 D-Day 가서 난타전 펼치고 고민하는 것보다 밤사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 어쨌어요. 26일 날 매도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내일 제일 깡끌한 거는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배당 기준을 지나서 쭉쭉쭉 떨어진다. 그러면 배당한 거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그건 메리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아둔 거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편안하다. 그래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강원랜드 이런 건 중간 배당 없어요. 12월까지 들고 가야 그날 배당을 줘. 그럼 얘는 어때요? 총총총총총총총 흐름이 계속 총총 2%, 3%, 2%, 3% 조금 오르는 거는 그냥 두도 괜찮다 그랬어요. 추세가 유지되니까. 이런 것들 대형주들은요. 추세가 한번 꺾이면 계속 꺾이고 또 한번 잡고 상방방으로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 지속성이 있어요. 막 코스닥 개별주처럼 막 요동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차트 대응을 하고 싶으면 시가총액이 큰 중대형주 거래량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은 차트 대응도 좋죠. 그게 어찌 보면 정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코스닥에 그죠? 한번 푹 수십분면 뭐 10% 오르고 푹 해보면 10% 떨어지고 이런 건 뭐 저항선이고 지지권 뭐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에요 그거. 그런데다가 무슨 차트 꺼놓고 그죠? 그런 짓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마다 특징이 있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 뭐 이런 대형주를 차트 무시해. 그건 볼 필요도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마다 특징이 있다. 그 흐름을 봐야 된다. 봐야 될 게 있고 안 봐야 될 게 있고. 그죠? 하락을 하면 왜 하락을 하는지, 오르면 왜 오르는지 그런 것들 매매하게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차근차근 대응을 하는 거다. 그죠? 뭐든지요. 100%라는 건 없어요. 100%라는 거 없고 주식을 하는 사람은요 항상 말씀드려요. 그죠? 분할 매도해요. 주식할 때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이 말은요 바닥이 어딘지 꼭대기가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모수는 뭐냐 하면 그 지금 현재가 무릎인지 바닥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가 어깨다 생각하고 팔았는데 실제는 무릎이야. 한참 더 가. 그런 일이 허다해요. 아 여기가 무릎이구나 여기가 바닥이었구나. 그건 지나가 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한댔어요?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찾아냈죠. 내리면 내리는 이유를 찾아라.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해? 아니다 싶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파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삼성 SDS나 뭐 네이버 이런 거 확 급등을 했죠. 정부 정책을 해요. 이 정부가 들어서서 탕평책 인재를 두루두루 고용해서 쓰겠다 적재적소에. 그래서 네이버 출신 데리고 와서 장관시키고 뭐죠? 뭐 카카오 출신, 삼성 SDS 출신 막 데리고 와서 IT 전문가니까 데리고 와서 요직에 앉혀요. 잘한 일이에요. 얘가 내 선거 운동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니까 얘 장관 시켜달라. 얘 차관 시켜달라. 뭐 해달라. 그건 망조죠, 망조. 근데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다. 정말 좋은 일이죠. 저도 환영해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죠? 네이버 출신을 데리고 와서 장관시키게 해서 네이버가 급등을 해요. 그럼 뭐 네이버 출신이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팔아야죠. 삼성 SDS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다른 쪽에서 뻥 터져가지고 삼성 SDS 출신이 전기에 진출하니까 확 급등을 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되죠. 근데 왜 오르는 줄도 몰라. 문제는 왜 오른 줄도 모르면서 뭐 추세 뭐 돌파 어쩌고 저쩌고 신고가 매물대를 다 뚫어가지고 끝없이 가네. 열심히 정부 방송에서 떠들어. 덕분에 비싸게 다 팔아치운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상태에서 팔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죠. 이 정부가 그 사람을 장관으로 뽑을 줄 누가 알았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장관으로 뽑아준 대가로 급등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었는데 아이고 아쉽다.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이거는요 주식을 하면서 전형적으로 망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왜 오른 줄도 몰라. 왜 오른 줄도 모르는데 그죠?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팔았다. 억울하다. 분하다. 아깝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거나 다 찔러봐. 이것도 찔러보고 이것도 찔러보고 돈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막 사. 그게 뭔지 알아요? 도박이에요. 도박. 강원랜드 가면요. 아니면 일본에 저 빠친거 있는 데 있죠. 마카오 있죠. 이런 오락실에 가면 뭔지 알아요? 그런 오락실에는 룰이 있어요.
시계가 없어. 그리고 거울이 없어. 창문이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대체 직업이 몇인지, 내가 얼마만큼 오락을 했는지 몰라야 돼. 그래, 돈이 있으면 돈 떨어질 때 계속 집에 있는 거야.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폐인처럼 보이겠죠. 정신 차리고 집에 갈까 봐 가려두는 거야. 창문에 끔끔하면 해가 비치면 시간 감각이 생기죠.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다 격리시키는 거야. 본인이 지금 뭔 짓을 하는지도 몰라. 얼마만큼 하는지도 몰라. 그게 도박장, 빠친코의 특징이에요. 주식파는 뭐예요? 지가 뭘 하는지도 몰라. 뭘 산지도 몰라. 왜 산지도 몰라. 왜 오른지도 몰라. 그 행운이 지속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사고를 치고 손실을 입고 하는 거는요, 큰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최근에 수익이 확 올라올 때, 계좌에 잔고가 막 쌓였을 때, 항상 그럴 때 망해요. 사고를 쳐요. 왜? 눈에 뵈는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 혼자 착각해요. 와, 요즘 막 응? 그분이 오셨다. 강림하셨다. 찌르면 찌르는 족대 다 오른다. 와, 100만치 사가지고 10만치 먹었네. 1000만치 사서 100만 먹었을 건데. 아니, 미수 한번 깔끔하게 찍어버릴 거야. 그랬으면 한 방에 뭐 250 땡기는 건데. 그러면서 망하는 거야. 지금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죠? 이란 사태, 중동 사태, 우리가 보고 있는 언론에서 보는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어떡해요? 만약에 이란이 핵폭탄을 숨기고 있으면, 열받아서 그거 빵 터뜨릴 준비하고 있으면, 오늘 갑자기 핵을 딱 공개적으로 꺼내놓으면, 같이 죽자 하면, 그죠? 이슬람의 사고방식은요, 우리하고 약간 틀려요. 그죠? 9.11 테러 이런 거 보세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그냥 쳐박아 버리죠. 같이 죽어버려요. 자살 특공대 이런 거 많잖아요. 폭탄 갖고 같이 순교.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주식쟁이는 최악의 경우를 다 대비를 해야 돼요. 트럼프는 이제 휴전이다. 계속 공격해. 계속 미사일 날리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뭔가가 확실한 답이, 해답이 안 보일 때는 무조건 스톱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스톱을 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일단 가고 보자. 못 먹어도 고. 그러면 절단나는 거예요. 최근에요, 스테이블 코인, 막 테마가 막 올라. 앞전에 종목은 찍어줬죠. 아마 이런 거 내가 스테이블 코인하고 하는데, 근데 제 관점으로는 이거 헛상이야. 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정권인을 경험을 했고, 또 그 어떤 주식이 흥하고 망하고 이 과정을 많이 지켜봤어요. 어떤 정보든지 초창기는요, 기대감으로 올라요. 근데 공약은 공약일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정말 골 때리는 정부는 뭐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도 못하고 막막 돈을 지르는 거.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좋죠, 되면.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틀려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챗GPT를 따라잡겠다. 저는 이거 자살행위예요. 그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가 챗GPT를 따라잡을 수도 없고, 구글 얘조차도 따라잡을 수도 없고, 헛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 엄청난 돈 쏟아부어가지고, 그냥 공중에 허공에 날려 없애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그런 말을 해요. 뉴스나 이런 거 쭉 보니까 그래요. AI 속국된다. AI 식민지 된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도 돈을 쏟아부어가 지금이라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 저는요,
이 생각에 동의하네요. 이건 정말 잘못된 발상. 제가 한 20년, 30년 그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이런 거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한글 무조건 보호해야 된다. 아니면 속국된다. 그죠? 그래서 한글이라는 것을 존명시켰어. 근데 일반인들은 아무도 안 써. 불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공무원들은 무조건 한글 써라. 지시를 내렸어. 그래서 그나마 연명을 했어. 근데 한편으로요. 한글에 버티고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한테 푸대접을 못한 거야, 그동안.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 비슷한 거 무지 많아요. 그죠?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면 AI도 그래 될까요? 만약 그 논리가 맞다면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자유가 없어. 그냥 돈 주고 살았어. 인공지능도 돈 주고 그냥 땡겨왔어. 마이크로 워드 다 땡겼어.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쓰고 있어. 돈만 주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돈 벌려고 그거 만들었지. 그죠? 어느 특정한 나라 갈구려고 속국 만들려고. 속국 만들어서 뭐하게요? 돈도 안 되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발상이에요. 피해의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논리면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 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면 식민지 된다. K-팝 무조건 말려야 된다.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문화 식민지 당한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발상이죠. 제 같으면요.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 그렇게 안 해요. 그 돈. 지금은 그냥 챗GPT, 그죠? 제미나이 갖다 써라. 돈 주고 쓰자. 그 대신 AI 강국 만들겠다고 그 하냐 만들어 놓은 그 예산을 차라리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든지 아니면 AI 관련 교육센터를 만들든지 그래서 지금부터 자라는 그죠? 한 10대, 20대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AI 만드는 데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챗GPT로 제미나이로 지금 있는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까? 그런 데 썼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은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그렇지만 돈 주고 인터넷을 전 국토에 다 깔아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엄청난 IT 강국이 됐어요. 저는 그게 맞다 생각했거든요. 올바른 정책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밑빠지는 물 붓기. 우리나라 어느 AI 기업도 덤벼서 이길 수가 없다. 이건 자살행위. 그래서 다 빼버렸죠. 근데 그나마 써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네이버가 그나마 가장 AI 쪽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네이버는 사두자. 근데 이번에 뭐 그냥 덕분에 뭐 잘 팔아먹기는 먹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관점이란 맞든 안 맞든 그거는 미래 영역이니까 저도 몰라요. 나라에서 하겠다 하니까 돈 쏟아붓겠다 하니까 더 급등을 할지 안 할지 그건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삼성, SDS나 네이버나 그죠? 올라야 될 이유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땡큐하고 다 팔자 한 거예요. 근데 팔고 나니까 더 올랐어. 더 올라도 그냥 저는 불만 없어요. 왜? 이건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네이버 출신 잠깐 시켰다고 네이버가 40%씩 급등한다? 저는 이거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팔았어요. 네이버 출신의 인재가 네이버를 떠나면 오히려 네이버한테는 악재 아닌가요? 좋은 인재가 네이버에 계속 남아있어야지. 네이버를 떠났는데 와 급등? 제 생각으로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그냥 팔은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 그것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헛상이에요. 예전에 뭐 테라 그 사건 그런 것도 연상되고 그죠? 그냥 이거 헛상인 것 같아. 과연 누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차라리 달러 기반 그거를 그냥 연동해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이런 생각.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빼버리지 안 하자 그랬어요. 세상에요. 정책이 발표되면 그 모든 주식을 다 사면 망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 테마, 내가 요거는 잘 모르겠어. 패스. 그게 맞아요. 모든 걸 다 살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조금 앞으로 나올 테마 보면 이제 원전 뭐 해체 뭐 이런 것도 지금 막 거론이 되죠. 해체를 진짜 원전 해체 1호기가 탄생할지 안 할지 하면 어떻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해본 경험은 없어요. 우리나라를 보면 뭐 오르비텍, 뭐 위드텍 뭐 이 정도 뭐 거론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진짜 원전이 앞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원전을 생각하면 그죠? 이제 이거는 너무 두섭시 하겠네. 그러니까 원전 해체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해체 사업에 우리나라에서 굳이 이거를 딱 뽑아보면 한 오르비텍, 위드텍 요 정도예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지 안 한지 몰라요. 왜?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원전 해체 사업이 대략 보면 한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몇백 기가 나와요. 그러면 한 550조 한 요 정도 시장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 이제 과거 이력으로 원전을 해체해본 기술 이제 경험 있는 나라는 미국, 뭐 독일, 스위스, 일본 한 요 정도쯤 되겠네요.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그죠? 한 요 정도. 다른 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요 정도 되는데 근데 얘가 그죠?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오르비텍은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올랐고 근데 최근에 그죠? 원전주도 많이 올랐죠. 근데 기대감은 기대감이에요. 항상 그래요. 2차 전지 때 어땠어요? 2차 전지 때 앞으로 3년 후에 전기차 생산량이 몇백만 대 어쩌고 저쩌고 열심히 뜨더라고요. 그거는요 정권과 찌라시일 뿐이라 그랬죠. 현실하고는 틀려요. 지금 현대자동차에 전기차 라인 스톱시켜요. 왜?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라인이 있으면 뭐예요? 차도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차 만들지도 못한다. 그 라인을 아예 스톱시키고 있는데 2차 전지 막 들썩들썩해. 그건 왜 그래요? 선물, 프로그램 매수. 외인들이 지금 코스피 우리나라 국장 좋다고 막 사재끼는 그거 아니거든요. 시상은 선물 갖고 노는 거예요. 선물 프로그램 매수 매도 유발시키고 거기서 갖고 노는 거예요. 선물 여기서 프로그램은 뭐죠?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이 확 당겼다가 쭉 팔았다가 난리를 시키는 거예요. 2차 전지도 시가총액 비중이 크니까 그냥 막 기계가 사는 거예요. 그거 뭐 바닥 씻고 턴했다 뭐 했다 다 그 허상. 대부분 뭐다? 돈을 버려야죠. 돈을. 무조건 배당 주는 거 사라. 왜? 돈을 많이 버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돈을 많이 버는데 거지 행세하는 주식이랑 돈을 하나도 못 버는데 재벌 흉내내는 기업이랑 그동안은 시장이 속았어. 근데 상법 개정이라는 거,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라는 거, 이거는 뭐냐? 결국은 거지는 거지로 돌아가라. 부자는 더 이상 거지 흉내 내지 마라. 이거예요. 원래 본 모습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돈 잘 벌고 배당 주는 주식을 사야지. 그 배당, 그죠? 소득세도 이제 분리과세 해준다는데. 근데 뭐 택도 안 되고, 그죠? 작년에 1,000억 적자났는데 올해 예상이 300억 적자났는데 그럼 이거 대박이다. 그 대박 맞아요. 제 입장에서는 뭐 하나도 대박 아닌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조 단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주식을 왜 사냐고요. 그죠? 거론할 필요도 볼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오르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바닥 짚고 이제 턴하니까 차트가 좋아서
조금만 사봤는데, 따라잡았는데. 그건 다 도박이에요, 도박. 그죠? 실제 경제 논리랑 주식판이랑은, 그죠? 달라요. 아니라고요. 실제 경제를 모방으로 하되, 경제를 보면서 움직이되, 실상은 한 7, 80% 반영시키고, 나머지는 조작질, 헛상일. 거기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그럼 안 놀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를 안 하면 돼요. 상대를 안 하면 편안한데, 쳐다보고 그 뭐 있나 싶어서 사. 그나마 바닥에 사면 좋아. 꼭 그저 급등을 하면 그제서 정권방송 트니까 막 얘가 얼마 간다 뭐 하니까 따라잡아. 그러나고 떡 물리면 그죠? 안절부절 하다가 물타기에 들어가든가. 물타기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있는 데 없는 데 그냥 다 꼬라박았어. 근데 계속 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겁나고 무섭죠. 그게 개인들의 끝없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모르면 안 사야 돼요. 왜 오르는지 모르겠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오르는 건 전부 부럽고 전부 다 갖고 싶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10만 원 간다더라. 만 원짜리가 5만 원 올랐는데 10만 원 간다니까. 52주 신고가 나서 매물이 하나도 없다. 그냥 막 사재끼는 거예요. 가면 가는 겁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내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보면 돼요. 안 사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죠? 근데 계속 돈만 있으면 습관적으로, 그죠? 시내에 돌아다니는 거, 정시에 돌아다니고, 온갖 그냥 문자 찌라시 보고, 그거 보면 그걸 왜 보내주겠어요? 정권방송에서 왜 그걸 열심히 떠들겠어요? 팔아먹어요, 하는 거예요, 팔아먹어요. 정권방송 이런 데서요, 완전히 바닥을 기고 그래도 안 되는 종목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저도 그 사람 구독하게. 진짜 실력자는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 바닥 기고 있는 거, 이런 거 회사 방문도 하고 시장 조사하고 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됩니다. 그런 거 추천해주는 게 맞는 거지. 왜 그날 테마 해가지고 막 오늘 상한가 간 거, 그런 것도 따라잡으라 하고 미리 산 것처럼 쇼하고. 그게 정권방송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고 직업이고. 근데 그걸 쳐다보고 그게 뭐 있는 것처럼 자꾸 따라보고 굳이 말 안 해도요. 이 종목 뭐 어쩌다 보니까 이 종목 샀는데 어쩌다 사는 게 어디 있어요? 보면 뻔하죠. 그죠? 5살, 6살짜리 애가 아무리 잘하겠다는 완벽하게 부모를 속였다 해도 부모는 그냥 몰라서 속는 게 아니고 그냥 귀여워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거죠. 정권방송은 보지만 있어요. 그냥 보려면 시황 뭐 이런 거 뉴스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 아,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내 생각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내 같으면 그러면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다. 아니면 지금은 주식을 참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당장요 7월 9일까지 트럼프가 관세 유예해줬어요. 그럼 곧 7월 9일 관세 이제 유예 기간이 끝나가요. 그리고 사람들 아무도 지금 그런 안 해. 생각도 안 해. 그럼 트럼프가 또 유예해 줄까요? 어떤 일을 해줄까요? 관세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죠? 모두가 평화로워. 지수 3천 가니까 모두가 막 꿈속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뒤통수 맞고 돈 다 잃는 거예요. 항상 냉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테마에 엮여서 돈을 줄 때는 그 테마가 너무너무 황당해.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다. 돈 버는 거죠. 회사가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더 들고 가도 되겠죠. 뭔가 호재가 나왔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러면 판단을 해보고. 택도 안 되게 그죠. 뭐 이상한 거 뭐 고향에 갔네. 뭐 몇 해 졸업생이네. 그것 떠나서 이제는 그 회사 출신이 뭐 장관 됐으니까 뭐 급등이 나오고 정말 멍청한 짓이에요. 실제는 한가 가야지. 그래 똑똑한 인재가 회사를 떠나버렸는데 빠져야죠. 그죠?
그게 정상이죠. 항상 오르면 무조건 좋다가 아니고 왜 오르는지를 빨리 이유를 찾아보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팔아 치워야 돼요. 추매가 아니고, 그죠? 그게 이제 주식을 대하는 그 본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또 매수를 할 때도 항상 비중 조절 말씀드리죠. 지금은 어쨌거나 그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 뭐 AI부터 해가지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다 열심히 정책을 쏟아내. 그 정책이 이 정부가 무조건 다 한다 성공한다. 그 착각이에요. 그러다 보면 물려. 딱 보고 될 만한 거, 가능성이 있는 거, 현실성 있는 거 그런 것들은 해야죠. 근데 잘못됐다 싶은 거는 덤벼들면 안 돼요. 잘못하면 쪽박쳐요. 그게 현실이다. 국뽕 갖고 주식을 하는 거는 무모한 짓이에요. AI 3대 강구 좋아요. 듣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그거는 없는 돈에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건 잘못됐다. 차라리 그 돈으로 미래 10대 20대 미래 인재들 교육용으로 쓰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멀티 캠퍼스 이쪽으로 보고 있었던 멀티 캠퍼스 이런 쪽이 훨씬 낫다 생각하는 이유가 뭐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물론 해석이 제가 틀렸어요. 시장 반응도 틀렸고 뭐 어쨌거나 뭐 제가 하고 생각이 틀리면 안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거나 지금 현금이 많고 그죠? 장은 불안한데 너무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또 우려하는 마음에 또 계속 주의 말씀 당부를 드립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